네, 안녕하십니까. 신재식인 정인태입니다. 저는 국립 한국복지대학교 특임교수를 역임했습니다. 미국이 동맹국을 궁지로 몰고 있다. 미국, 유럽연합, 균열, 미국만 돈 번다. 네, 이거 제가 계속 지적을 해왔습니다. 제가 7개월 전부터 계속 지적을 해왔어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 지금 미국의 꼼수에 섞고 있다. 제가 계속 얘기를 해왔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자유민주주의자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 반공주의자예요. 그래서 북한 공산당, 중국 공산당으로부터 한국을 지켜야 된다. 이런 입장에 항상 일관되게 서 있는 사람이고, 그리고 어떤 나라든지 간에 우리나라에 해를 끼친다라면은 국익 차원에서 우리는 대처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저는 친중파도, 친일파도, 친북파도, 친미파도 저는 거부합니다. 저는 대한민국파를 요구하죠. 미국이 동맹국을 궁지로 몰고 있다. 제가 계속 얘기를 했습니다. 미국이 달러에 대한 가치가 떨어지고 달러 점유율이 과거에는 70% 정도였는데, 그러니까 세계 각국이 외환 보유고의 한 70% 정도가 달러를 보유하고 있었는데, 그런데 20년 사이에 50%로 떨어졌단 말이죠. 그리고 계속해서 암호화폐 비트코인이 기축통화에 도전하게 되고, 또 러시아나 또는 인도, 중국이 기축통화에 계속 도전장을 내고 있으니까 미국이 이번에 작정하고 이 강달러, 킹달러, 갓달러, 신달러의 위치까지 올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화폐의 가치는 미국이 본자의 자리에 있다, 이런 것을 외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금, 은도 떨어지고, 그리고 채권도 떨어지고, 주식도 떨어지고, 비트코인은 박살나고, 그러면서 달러는 꼭대기로 올라가고 있는 정황이었습니다. 이때 미국의 입장에서는 걸려들어라 이거죠. 걸려들어라. 우리가 계속 강달러 만들 테니까 니네들도 계속 올려서 걸려들어라. 근데 일본은 걸려들지 않았어요. 일본은 마이너스 금리를 유지했습니다. 중국도 도리어 금리를 내렸어요. 러시아도 금리를 내리고 튀르키예도 금리를 내렸습니다. 안 걸려들었어요, 거기에. 그러니까 이 작전 세력들과 함께 계속 돈을 넣었다 빼고 불안하게 공포 마케팅을 하는 거죠. 불안 마케팅, 공포 마케팅, 네, 불안 캠페인 등을 통해서 계속 장난질을 하는데, 일본부터 말려들지 않았어요. 일본이 과거에 잘 나가면서 일본의 경제가 미국을 넘어서려고 할 때 미국은 플라자 합의를 통해서 일본에게 금리를 올려라. 결국에는 일본이 금리를 올리게 됩니다. 하여튼 그 시발점으로 해서 일본은 잃어버린 10년, 20년, 30년을 거치게 됩니다. 일본은 미국에 핵폭탄을 2번 맞았기 때문에 꼼짝없이 말을 들을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런 정황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이 걸려드는 거예요. 한국이 걸려들고, 영국이 걸려들고, 유럽이 걸려들었는데, 진짜 유럽에서 난리가 난 겁니다, 이게. 지금 제가 봤을 때는 너무 늦게 지금 깨달은 거예요, 늦게. 제가, 그러니까 계속해서 6개월, 7개월 전부터 이거 미국이 강달러 만들고 있는데, 이러한 측면들에 대해서 우리가 대처하지 않으면 안 된다. 제가 계속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강달러를 만들게 되면은 이 강달러 속에서 결국에는 자기들도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부작용이 나타나니까 결국에는 메이드 인 아메리카에서 세계 제조업을 미국으로 끌어당기고 IRA라 그래서
인플레이션 감축법이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말도 안 되는 논리죠. 인플레이션 감축법 이 말이 됩니까? 네, 인플레이션을 잡겠다 자기네 그러면서 다른 나라들을 차별하는 거죠. 그거는 미국 이기주의법이지 그게 무슨 인플레이션 감축법입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결국에는 미국의 이기주의를 실현한 거죠. 그러면서 세계 부자들을 미국 투자이민 비자를 주고 세계 부자들을 유학생으로 유치하고 전쟁 위기를 만들고 그러면서 무기를 판매하면서 계속 미국의 이익을 극대화시켰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유럽에서 들고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들고 일어나서. 이거 지금 보십시오. 매일경제에서 아주 균형 있게 기사를 썼어요. 푸틴 덕에 미국만 돈 번다. 화난 유럽, 서방 연대 균열 조짐. 자, 이런 상황이다라는 거예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1년 가까이 이어지는 가운데 반러 전선을 구축한 미국과 유럽 연합 사이에 균열이 시작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전쟁 장기화로 유럽 경기가 악화되고 에너지 수출국인 미국은 에너지 가격 상승의 혜택을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은 수출이 늘었음에도 인플레이션 감축법을 통해서 동맹국들을 궁지로 몰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미국 행정부에 대한 유럽 각국 수뇌부의 분노가 커지고 있는 거죠. 지금 현재 전쟁에서 가장 큰 이익을 보는 국가는 미국이다. 미국이 더 많은 천연가스를 비싼 가격에 팔고 더 많은 무기를 판매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했잖아요. 미국은 전쟁을 부추기고 있다. 이란과 사우디, 또 우크라이나, 러시아, 한국, 북한, 대만, 중국,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이스라엘하고 이란, 또 이란하고 사우디, 그리고 인도, 파키스탄 계속 돌아다니면서 이간질하고 그러면서 전쟁 위기를 만들고 있을 때 저는 굉장히 비판을 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이런 식으로 하고 있다는 것을 유럽이 이제 느낀 거예요. 이제. 그래서 결국에는 미국의 천연가스 수입을 대폭 늘렸는데 유럽이 미국 내 판매가의 4배에 이르는 비싼 가격으로 팔았다라는 거죠. 그리고 우크라이나의 무기 수출을 미국이 20조의 무기와 장비를 제공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EU 역시 11조 원조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무기를 이렇게 지원할 때는 뭐 예를 들어서 식량에 대한 이권 또 각종 이권들에 대한 계약을 하고 하지 그냥 무작정 하지는 않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은 무기 수출도 크게 늘어나 덕을 보고 있다. 미국이 계속 무기 산업으로 계속 지금 돈을 엄청 벌고 있는 거죠. 그리고 유럽 산업계를 벼랑으로 내몰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이제 한국도 똑같잖아요. 근데 유럽은 비판을 하고 있는데 한국은 아무도 비판을 안 하고 있어요. 이거 진짜 국정조사해야 됩니다. 이거 국정조사 안 하면 안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다른 게 국정조사할 게 아니라 지금 이 경제 참사, 지금 이 민주당도 그렇고 여기에 침묵을 하고 있거든요. 정의당도 저 카타르 월드컵에 가가지고 뭐 축구 사진이나 찍고 그래갖고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 정치인들 다 쓸어버려야 됩니다. 쓸어버리고 국민들이 인터넷 당을 만들어서 국민들이 뭉쳐야 돼요. 아니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거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가 없고요. 동맹국들의 등을 찌르고 있다라는 거죠. 미국이. 이러한 일을 전개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가 없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눈치를 채는 거예요. 눈치를. 그러니까 프랑스, 독일도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 공동 대응하겠다. 자체 보호 조치하겠다. 이렇게 나오죠. 한국 보세요. 한국은 그냥 미국 형님 만세 하고 쫓아만 다니고 우리 국민들 죽든 말든 신경 안 쓰고 있는 겁니다. 이거 윤석열 정부 이거 이번 삼성, 현대, LG, SK 그리고 각종
우리 바이오 생명과학 미국에다가 투자하게 한 거, 그리고 이거 국익에 반합니다. 이거. 그렇기 때문에 국정조사해야 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내가 만약에 정권을 잡으면은 이거 싹 국정조사합니다. 여당 야당 싹 국정조사해가지고, 저는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국민투표권을 이용해가지고 국민투표에 붙입니다. 국민투표에. 네, 대통령이 국민투표 붙일 수 있죠. 국민투표에 붙여가지고 완전히 쓸어버립니다. 용서할 수 없어요. 국민들이 막 죽어나가도 국익에 반하는 행동을 하는 이런 자들을 용서할 수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여기 보면은 엔화 약세로 미국 국채파는 일본, 월가 불안가 중. 일본도 이제 가만히 안 있는 거예요. 미국의 국채를 팔아가지고 미국의 달러를 흔들고 있는 겁니다. 지금 유럽도 머리가 좋죠. 지금 일본도 이렇게 대응하고 있죠. 제가 말씀드렸죠. 일본은 마이너스 금리를 유지했다. 중국도 지금 달러 자산을 내다 팔고 금을 모으고 있는 거예요. 금을. 그러니까 지금 중국이 옛날에 미국이 했던 것처럼 금태환, 금태환을 준비하고 있는 게 아니냐. 미국이 이런 식으로 했죠. 세계 금을 다 사들여 가지고 결국에는 지금 금값이 떨어졌잖아요. 미국 때문에, 강달러 때문에. 그러니까 위안화를 태환한다라는 거죠. 위안화를 보유한 금을 무역과 금융거래에서 위안화를 태환하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미국이 옛날에 썼던 수법이죠. 그래서 우리가 기축통화국이 되고 세계 금을 다 끌어모아 가지고 한 7, 80% 끌어모아서 달러 35달러를 가져오면은 1온스의 금으로 바꿔주겠다. 이렇게 해서 시작을 합니다. 지금 여기에 속으면 안 되는 거예요. 속으면. 지금 중국이 이 길을 지금 걷고 있는 거예요. 나중에는 미국이 어떻게 해요? 이제 안 바꿔줄 거야. 이렇게 해버리죠. 그냥 뒤집어 엎어버립니다. 그리고 나서는 미국이 사우디하고 협약을 하면서 사우디의 왕정을 지켜줄 테니까 석유 결제를 미국 달러로 할 수 있게 하자. 그러니까 페트로달러를 만들죠. 그렇게 해가지고 다시 기축통화를 유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이 이런 걸 잘 알고 있어야 돼요. 이제 앞으로는 모든 우리 세계 시민들이 미중 화폐 패권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기축통화를 다원화시켜야 돼요. 그래서 달러, 이거 어쩔 수 없겠죠. 달러, 위안화, 러시아 루브라, 유로화, 엔화, 한화, 인도의 인도화, 인도의 돈 있죠. 이렇게 해가지고 다원화 시켜야 돼요. 이거 다원화. 그래서 기축통화에 다원화하지 않으면은 전 세계가 미국이나 중국에 놀아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나라 정치도 거대 양당 정치가 아닌 다당제로 가야 되고, 세계도 거대 양국이 패권 경쟁을 하는, 나머지 나라들은 피해를 보는, 이거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이번에 완전히 전 세계 시민들이 깨달아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